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한국의 날씨가 정말 더워졌습니다. 원래는 장마 기간이 있었어요. 장마라고 하는 건 계속 비가 내리는 그런 시즌이었는데 이 장마 시즌이 너무나 빨리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날이 너무 더워서 저도 항상 양산을 쓰고 다녀요. 이 에어컨 바람을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날이 너무 더우니까 저도 결국 매일매일 에어컨을 틀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한국의 피부 관리실, 즉 에스테틱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피부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한국 사람들은 이 피부 관리에 특히 진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부 관리, 마사지, 그리고 스킨케어, 얼굴 라인 관리 등등 한국 사람들의 피부 관리, 에스테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사지, 스킨케어, V라인 관리 등등 여러분들이 한국의 에스테틱 샵에 방문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까지 저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이시라면 또는 한국에 와서 피부 관리를 받아보고 싶으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팟캐스트를 끝까지 들으시면 나중에 한국에서 유용하게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영상 시작해 볼까요? 제일 먼저 한국의 피부 관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피부 관리라는 말을 떠올리면 아무래도 얼굴에 있는 피부 관리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에 있는 피부 관리실에서는 이 얼굴 피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위까지 피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얼굴과 몸, 두피, 등, 심지어 발에 있는 피부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케어해주는 곳이 피부 관리실입니다. 평소에 트러블이 많은 사람, 뾰루지가 많이 나는 사람이라면 피부 트러블을 줄일 수 있게 관리를 해주기도 하고 평소 피부가 조금 건조했던 분들이시라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따라 조금 얼굴 피부가 처진다면 이 리프팅까지 해줄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피부 미용을 도와주는 곳이 피부 관리실입니다. 이렇게 에스테틱 샵은 피부 관리에 집중되어 있는 공간이긴 한데요. 실제로는 피부 관리를 받고 싶은 사람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방문합니다. 평소에 어깨에 긴장감이 많아서 늘 어깨가 아프다고 하는 분들도 이 에스테틱 샵에 많이 찾아간다고 해요. 제 지인도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꾸준히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에스테틱 샵에 가서 마사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수많은 여성분들은 이 에스테틱 샵을 언제 가냐면 결혼식을 앞두고 있을 때 특히 많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피부 관리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평소 피부 관리에 더욱 관심이 많은 20대나 30대 여성들은 주기적으로 피부 관리 샵을 방문하기도 해요. 그리고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이 피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취업 준비생들, 즉 취준생들이나 면접을 앞둔 대학생들도 중요한 날을 위해서 한 달에 한두 번 관리를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상대방과 처음 만났을 때 이 피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이 외모, 피부라는 것이 첫인상을 결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결혼식을 준비할 때,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피부관리실에 몇 번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이 피부관리실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스킨케어 관리입니다. 스킨케어는 말 그대로 얼굴 피부를 관리하는 걸 말합니다. 클렌징도 해주고, 각질 제거도 해주고, 수분 공급은 물론 얼굴 근육들을 이완시켜주는 마사지를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피부관리샵에서 스킨케어를 받으면 함께 어깨 라인까지 관리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결혼식 당일 보통 오프숄더로 된 드레스를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이 어깨 라인 관리까지 함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정 관리인데요. 피부에 뾰루지가 많이 올라오는 분들이나 평소 얼굴에 홍조가 많이 생기는 분들이 이 진정 관리를 많이 받습니다. 예민한 피부를 위한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V라인 관리인데요. 턱선을 조금 정리하고 광대를 조금 높여주면서 이 얼굴을 더욱 갸름해 보이고 볼륨감 있게 만들어주는 관리입니다. 저도 이 V라인 관리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처음 받았을 때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1시간 동안 문질러 주신다면 얼굴형이 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얘기는 조금 뒷부분에 다시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바디 관리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여드름이 날 때 등에 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등에 나는 여드름을 등드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요즘 같은 여름철이 되면 수영복을 입거나 이런 나시 같은 걸 입었을 때 등에 그런 트러블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받고 싶은 분들이 이런 등드름 관리를 받기도 하고 평소에 팔꿈치나 다리 등 각질 같은 걸 제거하기 위해서 바디 관리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두피 관리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얼굴뿐만이 아니라 머리숱, 두피에도 굉장히 관리를 많이 하는데요. 탈모 예방을 위한 그런 관리를 받기도 하고 두피에 생기는 각질을 제거하는 관리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외에도 고주파, 초음파, 미세 전류 등 기계를 사용해서 피부를 관리해 주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에스테틱 가게를 잘 살펴보면 1인이 운영하는 개인 샵이 있기도 하고 에스테틱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 준비를 할 때 두 군데를 모두 방문해 보았는데요. 1인 샵 같은 경우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1인 샵은 전문가 한 명이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약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소 조용한 분위기, 차분한 분위기에서 관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좀 내향적인 편이어서 아무래도 이런 관리를 받을 때 저에게 말을 잘 안 걸어주시는 곳이 좋더라고요. 이런 1인 샵들은 단골들이 많습니다. 단골은 어떤 가게가 마음에 들어서 여러 번 가게 되었을 때 내가 이 가게의 단골이 되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프랜차이즈 에스테틱 샵들은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유명한 브랜드가 운영하는 샵들이 많은데요. 정해진 메뉴와 그에 따른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들이 깔끔하고 넓어요. 직원들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되게 체계적이고 예약도 간편합니다.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는 이런 프랜차이즈 샵들에 갔을 때 직원분들이 조금 더 친근하게 대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다시 말하면 말을 많이 걸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느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만약에 피부 미용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두 군데를 모두 경험하고 내 취향에 맞는 곳으로 찾아가시면 좋겠죠.
나중에 피부관리실을 이용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한국 피부관리실을 이용하는 방법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피부관리실에 가기 위해서는 예약을 해야 해요. 1인 샵이나 프랜차이즈 샵들 모두 사전에 예약을 한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로 미리 예약을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예약을 할 때에는 예약하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시간, 받고 싶은 관리 정도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특정하게 받고 싶은 관리가 없을 때에는 상담받고 결정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예약 후 방문을 하게 되면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합니다. 평소에 내 피부 타입은 어떤지, 나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요즘에 피부와 관련해서 고민이 있는 건 무엇인지, 개선하고 싶은 점은 무엇인지, 이런 사전 설문지를 작성하면 그 후에 내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짧은 면담을 진행합니다. 이때 내가 받게 될 코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도 있고, 내 얼굴형을 보고 어떤 걸 하면 좋겠다 추천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저도 이때 처음 제 얼굴형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어느 부분이 비대칭이 좀 있어서 이런 관리를 받으면 좋겠다 라고 추천을 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전문가가 나의 피부 상태를 확인을 해주신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관리를 받을 시간입니다. 피부관리실에 들어가서 제공되는 가운으로 옷을 갈아입고 누워있으면 직원분께서 준비가 다 되었는지 확인하고 관리를 해주십니다. 보통은 화장을 한 상태로 이런 에스테틱 샵에 찾아오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가벼운 클렌징을 통해서 얼굴에 있던 화장을 지워주고 그 위에 영양 공급, 각질 제거 등등 여러 과정을 통해서 피부를 관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피부에 팩 같은 걸 해준 다음에 이제 어깨 라인 같은 것도 정리를 해주시는데요. 저는 관리를 받을 때 늘 어깨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평소에 긴장을 좀 많이 하는 편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얼굴 관리와 어깨 관리를 받고 나면 마지막에 스트레칭 같은 걸 해주시는데요. 저는 이 스트레칭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를 다 받고 난 후에는 나와서 차나 간식 같은 걸 먹고 오늘 받은 게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 또 관리를 지속적으로 받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 주십니다. 아무래도 내가 결혼식 같은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면 이게 1회만 받는 걸로는 큰 효과가 있지는 않다고 해요.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 늦어도 2주에 한 번 정도는 받아야 조금씩 얼굴도 작아지고 라인도 생기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스테틱 관리를 받을 때는 시간이 한 90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를 받는 시간이 내가 선택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60분짜리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90분짜리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상담을 자세하게 받고 싶다면 시간을 넉넉하게 잡는 걸 추천드릴게요. 보통 이런 관리는 가격대가 5만 원에서 10만 원 중반대 사이에 형성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관리를 받는지에 따라서 가격대가 다릅니다. 단순히 트러블 관리를 받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결혼식을 위해서 라인 관리를 받고 싶기도 하잖아요. 1회 기준으로 했을 때 5만원에서 10만원 중반대 가격이 일반적입니다. 또 내가 방문한 샵이 어떤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기도 해요. 중간에 어떤 기계를 사용한다고 하면 금액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할인 쿠폰을 사용을 한다거나 특정 횟수만큼 한 번에 결제를 한다면 금액이 조금 저렴해지기도 해요. 또 이런 내가 받는 관리의 가격 같은 것들은 처음에 관리를 받기 전에 확인을 할 수 있으니 중간에 가격이 변동이 된다거나 갑자기 가격을
비싸게 부르는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의 피부관리실에 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 표현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표현은 피부가 민감한 편이에요 입니다. 평소에 아무거나 쉽게 바르지 못하는 사람들, 성분이 순한 것이 아니면 트러블이 자주 올라오는 피부를 민감한 피부, 민감성 피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혹은 내 피부가 조금 기름이 많다 할 때는 저는 피부가 조금 기름진 편이에요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피부관리실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의 피부 타입을 고려해서 관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평소 자신의 피부가 어떤지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추천 프로그램이 있나요? 입니다. 내가 피부 관리를 처음 받아서 어떤 관리를 받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추천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 책자를 넘기면서 다양한 피부 관리 종류와 그 효과를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 피부관리실에 들어가면 그 얼굴을 본뜬 석고 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요. 관리를 처음 받았을 때 얼굴 크기와 관리를 20회, 30회 받았을 때 얼굴 크기를 본떠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 모양을 보면 얼굴 크기가 점점 작아집니다. 아무래도 그런 걸 눈으로 직접 보면 사람들이 관리를 꾸준히 받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표현은 오늘은 무엇을 받고 싶어요? 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관리를 받고 싶은지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여드름 관리를 받고 싶어요. 오늘은 리프팅 관리를 받고 싶어요. 등등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 관리가 아니라 꾸준히 관리를 받고 싶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 에스테틱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문화를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한국 사람들은 생일 선물이나 기념일 선물로 피부관리샵 상품권을 주기도 합니다. 또는 친구들과 함께 에스테틱 샵에 방문을 하기도 하고 엄마와 딸, 모녀가 함께 피부 관리를 받으러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앞둔 신부들이 결혼식을 하기 6개월 전, 1년 전부터 이런 관리를 꾸준히 받습니다. 아무래도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대부분 한 번뿐이잖아요. 그날은 정말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서 1년 전, 6개월 전부터 꾸준히 얼굴 관리와 어깨, 라인 관리를 받습니다. 또 요즘은 10대 청소년들도 여드름 관리를 받고 싶어서 일찍부터 피부관리실에 방문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남성분들도 이 피부 트러블로 고민이 있을 때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받았던 피부관리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이 피부관리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몇 번 정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냥 손으로 해주시는 마사지도 받아보기도 하고 이 나무로 된 걸로 받는 마사지도 해보았는데 둘 다 아프긴 했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해주는 관리는 그래,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지 하는 마음이었는데 나무 막대기로 하는 마사지가 진짜 너무나 아팠습니다. 이름이 파워트리? 뭐 이런 거였는데 그건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소리 지를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느꼈죠. 예뻐지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걸요.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이런 피부 관리에 많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방송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아이돌, 배우들을 보면 너무나 얼굴도 작고 예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너무 많이 보고 자라서
그 예뻐지고 싶어 하는 욕망이 많은 사람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직접 받아보고 나서 너무 느꼈던 거죠. 아, 정말 이 관리를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그리고 제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기도 했습니다. 한 번 받을 때 8만 원, 9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걸 꾸준히 한다는 게 가격적인 면에서 부담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관리를 꾸준히 받을 수 있으면 물론 더 예뻐지고 좋긴 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너무 아파서 이제는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이 관리라는 게 한 달에 두 번, 세 번은 꾸준히 받아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내가 잘못된 습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얼굴이 다시 커지고 다시 광대가 내려가고 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에 놀러 와서 이 피부 관리를 받아보고 싶다면 경험상 받아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피부 관리 문화, 에스테틱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피부 관리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미용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관리와 힐링, 그리고 중요한 날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여깁니다. 마치 내 결혼식과 같은 중요한 날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 한국 여행을 오게 된다면 한 번쯤 피부관리실에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를 경험해 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삶 속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의 나라에서도 피부 관리 같은 게 인기가 많다면 그 문화에 대해서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한국식 피부 관리를 경험해 보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들은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이고 다음에도 한국의 재미있는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